이번 시간은 모의고사 5회차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5회차 모의고사는요, 용접 기능사 출제 문제죠.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지름이 10cm인 단면이, 자, 지름이 10cm라고 그랬죠. 이렇게 원형 단면이 있어요. 직경이 10cm예요. 요게 10cm입니다. 이러한 단면에 8000kg의 힘이 작용해요. 이럴 때 발생하는 응력은 몇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름이 10cm라 그러죠. 그죠? 이러한 원형 봉이 있어요. 여기에 힘을 가합니다. 힘을 가하는데 이 힘이 8000kg입니다. 8000kg 중이죠. 자, 8000kg 8톤의 힘이 가해지고 이 원형봉의 직경은 10cm예요. 10cm. 자, 그러면 응력을 구하는 공식은요, 시그마입니다. 밑에 뭐 풀이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최대 작용하는 하중 P를 단면적 A로 곱합니다. 이 원형의 단면적은 직경을 요걸 D라고 뒀을 때, 그죠? 직경을 D로 뒀을 때 단면적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돼요. 자, 직경이 제곱이 들어가고 원주가 들어가죠. 나누기 가해지는 하중입니다. 그러면 요 말은 제곱센티미터라는 단위에 해당, 그러니까 1cm 그리고 1cm의 넓이에 대해서 여기에 작용하는 이 하중, 이 하중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전체가 10cm죠. 그죠? 직경이.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이러한 공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값을 넣게 되면 101.85kg이죠. 그죠? 그리고 퍼 제곱센치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하재의 분류 중에서 불이 났을 때 C급 하재에 속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재의 분류에서 A급부터 D급으로 내려갈수록 특이한 하재입니다. 자, A급은 일반적인 하재예요. 잘 나는 것들, 나무나 종이나 불이 잘 타는 것들이고, B급은 기름에 의한 하재입니다. 그리고 C급은 전기 합선에 의한 하재, 그리고 D급은 금속에 의한 아주 드문 하재예요. 자, 가연성 금속의 하재에서 금속, 나트륨, 물에 던지면 불이 붙어요. 그리고 마그네슘 있죠. 불 잘 붙습니다.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따라서 C급 하재는 아래의 해설에 빨간 네모 쳐놨죠. 전기 하재입니다. 전기 하재, 전기 합선 등에 의한 하재. 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3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기막에, 자, 소리를 막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귀에 꽂고 소리를 막는 기막입니다. 이러한 기막이를 착용하고 작업하면 안 되는 작업자는 누굽니까? 자, 쭉 봅시다. 자, 요거 용접이네, 용접. 그죠? 쭉 보면, 자, 이러한 일반적인 작업자들은 기막이를 착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현장 가면 요렇게 용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쪼그려 앉아서 용접을 합니다. 그죠? 하면 뒤에 뭐 차도 지나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작업자가 파이프나 뭐 자재를 들고 옮길 수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죠.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호수에 신호수. 자, 용접을 예로 들었고요. 또는 뭐 크레인 작업을 해요. 크레인 작업. 자,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크레인도 이러한 신호수가 있어요. 이러한 신호수가 있는데, 이 신호수는 주변의 자동차로부터 경적 소리를 들어야 되고, 주변의 작업자로부터 경고 신호,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3번 기마개를 착용해서는 안 되는 작업자는 강제 하역장의 크레인 신호자입니다. 신호자. 신호를 받는 사람은 경고, 그리고 야, 위험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주고 작업을 제지하거나 대피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번입니다. 용접 열원을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금속 산화물과 알루미늄 간의 분말에 점화제를 넣어서 점화제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열을 이용한 금속 용접법은, 이 얘기는, 자,
금속 산화물 플러스 알루미늄 분말에 뭘 넣어요? 여기에 점화제, 불을 붙여버립니다. 점화제. 그러면 발열이 되는 무슨 현상입니까? 테르밋 현상이에요. 테르밋. 이 현상으로 뭘 하죠? 용접을 하는 것.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금속 산화물과 알루미늄 분말에 점화제를 넣어서 불을 붙여요. 그러면 테르밋 현상에 의해서 발열이 됩니다. 용접하는 것은 테르밋 용접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용접 작업 시에 전격. 자, 전격은 전기 충격이에요. 전기 충격. 뭐죠? 감전이에요. 감전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부터 4번 있죠. 쭉 보겠습니다. 절연 홀더의 절연 부분이 노출 파손되면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되죠. 홀더나 용접봉은 맨손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 틀린 거죠. 그죠? 바로 나오고 계속 보겠습니다. 용접기 내부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죠. 맞죠? 땀, 물 등에 의한 습기에 찬 작업복, 장갑, 구두 등을 젖은 작업복과 장갑과 구두예요. 착용하면 안 되죠. 물은 감전이 잘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표면에 구리를 도금하는 이유는 뭐냐?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봉의 와이어입니다. 용접봉의 표면에 구리를 도금을 해요. 왜 하느냐? 구리, 왜죠? 전기가 잘 통하죠. 그죠? 전기가 잘 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접촉 팁과의 전기 접촉을 원활히 한다. 맞죠? 그죠? 바로 맞아 들어가요. 정답입니다. 용접 시간이 짧고, 자, 밑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기계적 접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볼트 이용 기계적 접합이죠. 볼트에 의한 기계적 접합. 리벳 마찬가지고, 접어있기 접는 거죠. 판재를 요렇게 접는 거예요. 자, 요렇게 판재를 접어서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접어있기. 앞접, 이거는 전기 저항에 의한 눌러서 붙이는 거죠. 접합이에요. 이거 용접의 한 종류죠. 그래서 야금학적 접합이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플래시 용접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플래시 용접은 두 개의 모재를 띄워놨어요. 이렇게 띄워놔서 가까이 붙입니다. 상당히 가까이 붙여서 통전해요. 자, 근접하고 통전하죠. 그런 다음에 가압합니다. 압력을 가해요.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접합합니다. 용접하죠. 자, 플래시 용접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가열 범위가 좁고 열 영향부가 적으며 용접 속도가 빠릅니다. 상당히 빨리 돼요. 용접면에 산화물의 개입이 적어집니다. 적어도 돼요. 종류가 다른 재료의 용접이 가능해요. 두 개의 종류가 달라도 가압이 가능하고 용접이 가능합니다. 용접면의 끝매점 가공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부의 결함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보겠습니다. 기공, 이거 결함이죠. 결함 잘 발생해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균열 역시 결함입니다. 용접 결함이죠. 언더컷도 용접 결함이에요. 자, 용착, 이것은 녹여서 붙인다라는 얘기예요. 녹여서 접합한다, 붙인다. 접합이죠. 접합. 즉 용접 모재를 용접봉에 의해서 녹여서 붙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현상은, 자, 알루미늄 용접에서 사용 전류에 한계가 있어 용접 전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청정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산화가 심하게 되며 아크 길이가 불안정하게 변동이 되어서 비드 표면이 거칠게 주름이 생기는 현상. 자, 비드 표면이 거칠게 주름이 생기는 현상이죠.
자, 어떤 겁니까? 1번 번백입니까? 번백은요, 크리에이터 처리를 위해서, 크리에이터 발생을 하지 않게 위해서, 그죠? 전류를 천천히 낮추는 겁니다. 전류를 천천히 낮추어서 아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급격하게 아크를 끄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처리를 방지하는 것이고, 용접부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 피커링. 피커링이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피커링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요거 암기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버터링은 표면을 살살 발라서 표면만 용접하는 거예요. 얇게 용접하는 것이 버터링이고요. 버터를 바르듯이, 그죠? 버터 바르듯이 살살 얇은 표면만 용접하는 것이 버터링이고, 멜트 패킹은 없어요. 정답 2번이고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CO2 가스 아크 용접,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이죠.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 여기에서 결함에 있어서 다공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공성, 구멍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멍이 많다. 이것은 뭡니까? 기공, 은점, 백점, 뭐 피트 이런 거, 피트. 자, 이거는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물. 자, 물에 H2O 있죠? 수소, 산소 분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 등에서 발생하는 기공을 말한다. 정답입니다. 정답. 와이어 선단부에 용적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아니죠. 와이어 선단부, 와이어 끝에 용적. 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스패터가 발생해서 비디 외관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건 스패터링입니다. 노즐과 모재 간 지나치게 거리가 짧아서 와이어 송급 불량을 의미한다. 이거는 뭐 저거죠. 아크가 끊어지거나 달라붙는 겁니다. 용접봉이. 11번 1번이었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아크 쏠림의 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아크 쏠림은 직류 나봉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뭘 씁니까? 교류 용접을 하죠. 교류 용접. 밑에 지문 보겠습니다. 교류 용접을 하지 말고 직류 용접을 한다. 바로 틀렸습니다. 틀린 거죠. 그죠? 정답 1번입니다. 용접부가 긴 경우는 후퇴법으로 용접한다. 맞고요. 아크 길이는 짧게 해야 돼요. 접지부를 댈 수 있는 대로 용접부에서 멀리 합니다. 맞아요. 자기장에 의한 거니까. 자, 자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하는 거죠. 박판의 스테인리스 강의 좁은 홈의 용접에서 아크 교란 상태가 발생할 때 적합한 용접 방법은, 자, 아크 교란 상태. 이거는 아크 쏠림을 얘기합니다. 쏠림. 자기장에 의한 불균형으로 인한 아크 쏠림을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박판의 스테인리스강 적합한 용접법 뭐예요? 티그 용접이죠. 티그 용접. 얇은 판 그리고 스테인리스강 같은 이런 것들은 티그 용접으로 해요. 문제 보겠습니다. 이럴 때 적합한 용접 방법 문제 지문 보면 첫 번째 고주파 펄스 티그 용접이죠. 자, 고주파 펄스는 어디에서 씁니까? 이거는 교류 용접기예요. 고주파 교류 용접기, 고주파. 그래서 정답도 바로 1번 나왔어요. 맞아요. 자, 나머지 것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현미경 시험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식제 중에서 철강용에 사용이 되는 것은, 자, 현미경 시험을 하기 위해서 금속을 면을 맨질맨질하게 연삭을 합니다. 그리고 부식을 시키죠. 그죠? 부식. 이럴 때 사용하는 부식액이 있어요. 부식액. 자, 철강제의 부식 시험. 자, 현미경 시험에 사용되는 부식액은 정답 4번 플로르화 수소액입니다. 자, 요거 책에 정답이 3번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아닙니다. 자, 피크신선 아니고 철강용은 플로르화 수소액이다. 15번 용접 자동화의 장점이죠.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자,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생산성 증가 및 품질을 향상을 시킵니다.
용접 조건에 따른 공정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공정을 늘린다라는 것은 그죠? 손이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가고 제작 방법이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제작 방법. 제작을 하면서 가정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공정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이 바로 틀린 게 되겠죠. 용접 자동화를 하게 되면 제작 방법을 단순화해서 공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것이 자동화의 장점이 됩니다. 일정한 전류값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용접와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16번 보겠습니다. 용접부의 연성 결함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 연성은 연하기 정도예요. 연하기 정도. 잘 굽혀지는 거. 잘 굽혀지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잘 굽혀지는 거, 그죠? 이때 사용되는 시험법은 브리넬 경도, 자, 브리넬 시험, 경도 시험의 경도. 비커스 시험 역시 경도죠. 충격 시험, 경도의 경도. 경도 시험의 종류가 3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굽힘 시험, 굽혀지는 거죠, 그죠? 굽혀지는 거, 굽힘 시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굽힘 시험은 재료의 균열 검사, 굽힘물에서, 그리고 불연속 게재물. 자, 불연속 게재물이라 하면 이상한 게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거는 재료 강도를 약하게 하죠. 균이란 재료가 들어있지 않고, 자, 용접 한 대 안에 슬리그가 있으면 그 부분은 강도를 못 받칩니다. 자, 요거 결함이죠. 그리고 연성 시험을 하는 것이 굽힘 시험이 되겠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죠.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아크 발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스틸 울을 사용한다. 스틸 울이라고 하면 쇠로 된 쇠망이 쇠망, 철망. 자, 이거 사용합니다. 이 철망은 용접을 할 때, 요렇게 용접을 할 때 녹아내리는 것, 자,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에다가 여기에다가 철망을 넣기도 합니다. 철망 받쳐 넣기도 하죠. 그리고 용융 속도와 용착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이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고 자동화가 가능해요. 홈의 개선각을 크게 해서 용접 효율을 높인다. 자, 개선각을 크게 한다라는 것은 이 부분의 가공량, 자, 이 부분이 개선이죠, 그죠? 이 가공량을 증가한다. 자, 개선각을 크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넓게 가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공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가공을 해야 되니까 용접 효율 떨어지고 또 이만큼 용접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개선각을 작게 합니다. 서머지 다크 용접은 개선각을 작게 하고 용접 효율이 높습니다. 유해 강선이나 휴음 등이 적게 발생합니다. 왜냐? 용제가 용접부를 덮어요. 그래서 가스나 강선은 보이지 않고, 그죠? 휴음은 가스입니다. 용접가스예요. 가스의 발생이 적습니다. 18번 가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죠. 가용접 시에는 본용접보다 지름이 큰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지름이 작은 용접봉을 사용해요. 자, 틀린 것이니까 바로 정답 나왔고요. 자, 밑에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용접 이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용접 이음은 그죠? 자, 아래에 해설이 있어요. 용접 이음의 형상에 따른 구분 쭉 있는데 요거는 암기를 해주시고 함께 문제 보겠습니다. 겹치기 이음. 자, 겹치기 이음은 판재가 두 개가 이렇게 겹친 거죠, 그죠? 그리고 모서리 이음, 판재가 이렇게 모서리가 돼서 요 부분 용접하는 거죠. 겹치기는 여기 합니다, 그죠? 그리고 T형 필리드 이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용접을 여기 합니다. 라운드 이음 없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플라즈마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또 틀린 것은, 문제 보겠습니다. 용접 부의 기계적 성질이 좋으며 변형도 적다. 자,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집중해서 열을 가할 수 있죠. 그래서 기계적 성질이 좋고 변형이 적어집니다. 용입이 깊게 되죠. 집중해서 열을 가하니까 비드 폭이 좁습니다. 용접 속도가 상당히 빨리 돼요. 자, 이 이름만 봐도 상당히 고급져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말만
들어갔습니다. 단층으로 용접할 수 있으므로 능률적입니다. 자, 깊은 홈, 키홀 가공도 가능해요. 키홀 용접이죠, 그죠? 가능하고. 자, 고급져 보여요. 설비비가 비쌉니다. 고가예요, 고가. 그리고 무부하 전압이 높은 편이에요. 자, 정답 4번이 됩니다.